네. 이 트렌드 게시물에서 저희가 신청을 좀 받았고요. 첫 번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컨셉 목표치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컨셉은 17만 원 정도. 요 정도 컨셉을 주려고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단가가 얼마쯤? 14만 4천 원이요. 14만 4천 원이면 조금 아쉽네, 그렇죠?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 포지션이 잡으신데 비중이 그래도 한 10% 정도 내외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아쉽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가 조금은 역별 추세거나 아니면 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추세는 21선, 주황색이 21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선이 61선. 최소한 21과 61이 정별은 돼야 돼요. 네, 지금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21선이 아직은 꺾였죠. 네, 꺾여 있네요. 그리고 61선도 아직은 좀 꺾이겠죠. 네. 그러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호재 뉴스가 나와서 강하게 21선 위를 돌파해서 안착. 네, 그때도 또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뭐 신고가 돌파는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횡보. 네, 가격이. 그러면 이제 그때 레인지는 고점, 저점과 고점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자리가 피보나치 비율상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이 멈추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된다. 수개월 이내에. 네,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재차 다시 한번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일단 그런 모습이 나와야 충분히 이제 그 다음 목표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차트가 아름다워지는 차트가 돼야 되고요. 그때까지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0% 정도 비중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내가 10% 해서 다 100% 채웠으면 사실상 그거는 그냥 종목을 다 100%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이 종목은 10%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뭐 그러다 현금 여력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아직 주도주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점 자리 8만 원대를 깨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 안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을 지지하는 구간들이 나오고 추후에 다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다시 좀 천천히 21선과 61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타기 금지네요.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고점과 저점에서 이렇게 나오면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618, 그 다음에 786, 893.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18이 좀 깨졌죠. 예, 여기 자리가 한 10만 원 초반 자리거든요. 11만 원 자리 부근. 여기가 깨졌으면 다음 반등은 여기를 노리는 게 정석이에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직전 저점 8만 원을 이탈하지 않을 때 또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현재 구간에서 뭐 지금 아직 추세를 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지금 평단가 지금 63,2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신데 근처라도 오면은 좀 손실 보고라도 좀 정리하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아니면은 평단 올 때 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기회비용 따지고 맘 같아선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죠. 유유. 네, 일단 기회비용을 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그래도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좀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6만 원대 지금 평균 단가 있으신 거죠. 63,200원입니다. 그러면 아마 요 횡보 구간일 때 그래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점에서부터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엘리어트 파동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1, 2, 3의 4파가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주는 보통 이런 파동을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아마 그런 구간들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점핑 거래량을 동반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1파의 고점이라고 했었던 자리를 그동안에 안 깼죠. 언제까지? 요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을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사실상 시장의 컨센은 그 당시만 해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8만 원 선을 줬으니까 충분히 시장 컨센과 우리가 부합할 만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몇 개 정책들을 막 하면서 막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어요. 좋지는 않았어요. 네, 굉장히 냉담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카카오의 주가를 상승으로 못 만들고 오히려 하방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의미 있었던 추세 구간, 요 구간 안에서의 에너지의 매수세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네,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었으나 요 하락은 이 상승으로 가려고 했었던 에너지를 반전을 시킨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역배열 구간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는 좀 천천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얘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배열인 건 알겠는데 이미 내가 평균 단가가 여기 있다 보니까 떠나기에는 또 너무 손실폭을 확정을 짓는 구간이 커. 근데 네. 시장의 컨센은 그래도 7만 원대는 주려고 하니 이한님 여기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나요?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번에 네이버가 올라왔던 거는 네이버 자체 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쇼핑이나 플랫폼만의 밸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멀티플, 뭐 배달부터 시작해서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시장이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주면서 오늘 리포트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40만 원 이상을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5만 원까지 맞아요. 나왔고요. 네,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45만 원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네. 그러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라 그냥 러프하게 그냥 40만 네. 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네. 나온 또 다른 증권사는 30만 원을 불렀어요. 30만 원은 사실 지금 시장 평균 컨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목표치가 계속해서 30만 원이 저항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리포트 최고가와 네. 최저가를 두 개를 다 읽었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3분기부터 뭔가 그 엔비디아 향으로 인해서 젠슨항이 또 선물을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매출이 찍힌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최고가를 좀 불렀던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최저가 30만 원을 부른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안정화되면 그때 진입하자.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는 뭐 지금 사실은 뭐 걱정이 크게 안 되더라도 지금 카카오가 일단 어쨌든 네이버를 좀 따라가려면 네. 이런 뉴스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로만으로는 힘들다. 네, 지금 뉴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나오면서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한 좀 다시 카카오를 볼 수 있을 만한 수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라인이 바로 56,000원짜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6만 원대 가지고 계셨다면 55,000원, 56,000원짜리가 앞으로 중요한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깜짝 반등이 온다면 이 부분 정도까지 한번 온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가 저항이 잠깐 맞더라도 올라갔다가 저점이 안 깨지면서 재차 돌파하는지. 그러면 네이버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기회 비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금 반등을 줄 때 일부 좀 정리하실 분들 좀 정리하고 저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지난번에 상승했을 때 한번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네, 좀 하락했다가 한번 올라왔을 때. 근데 이제 요때 정리를 못 하셨다면 현재는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6만 원대 평균 단가는 내비두고 왜냐하면 시장 컨센이 지금 7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6,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7만 원에 대한 목표치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최소한 뭐 기회 비용이지만 그 현금을 다른 데다가 처리하자. 다른 종목에다 단타를 하시고 이 종목은 보유하시는 차원에서 1안을 제시해드리겠고 난 현금이 너무 없다. 카카오에 모든 게 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반등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3분의 1 정도만큼은 현금 확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팔면 저점에서 날아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카카오 주주님이 계시는데 많습니다. 그분이 네. 진짜 찐팬이에요. 아. 절대 안 팔았어요. 네. 그거를 진짜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금 비중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쭉 볼 거야. 내 평단가까지 올라올 거야라고 난 믿습니다. 약간 이렇게 있으셨는데 네. 이번에 네이버를 보고 아닌가 봐. 얘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됐나.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보통은 네이버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저렇게 지금 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카카오 너희는 지금 내놓은 게 뭐야?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힌트라도 줘.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오면 그냥 떠날까 생각 중이야. 그냥 보내줄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보고 계시죠? 카카오 회사
임원진들, 네, 꼭 한방 좀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주주님들이 지금 실망하고 계십니다. 네. 언유너마님께서 포스코홀딩스 자,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상 그동안 상승이 잘 해줬던 종목이고, 제가 45만 원 정도 시장 컨센,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 네, 여기까지 뭐 하면서 이제 쭉 올라왔다가 최근까지 시장 컨센이 오늘 한번 확인해 보니까 58만 원 정도 준다고 하네요. 시장 컨센은. 그리고 배열은 21선은 아직은 좀 꺾였어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 2평 배열들이 61, 121, 242 모두 정배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구간으로 가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들은 공간상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밑에 이제 중장기 2평들의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되냐면, 시장의 그 안전마진 또는 평균값이에요. 네, 240일 동안의 평균값, 120일 기간 동안의 평균값, 60일 기간 동안의 평균값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부터 이제 오면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세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어떤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 그게 아니라면 이제 횡보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이동 평균선에서. 그러면서 뭘 기다려야 될까요? 21선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선이 한번 올라갔다가 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다시 포스코 홀딩스는 추세를 보시려면 재차 21선을 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에 한 35만 원 정도의 만약에 뭐 평균 단가가 있다라고 하면 요 트레이딩 과정에서 뭐 일부 뭐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나는 좀 어렵다, 네, 하시면 포지션이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30%입니다. 좀 많으세요. 30%. 30%면 30%면 한 10% 내외 정도는 전하면 좀 단타를 칠 것 같아요. 하단 자리는 맥시멈은 29만 원, 30만 원. 요 자리 잡아놓고, 네, 지금 여기서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저점이 조금이지만 높아졌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연결하세요. 자, 그럼 요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는 요 공간이 무슨 자리냐면 흔들어도 되는 구간이에요. 흔들어도 되는 구간. 근데 여기를 깨지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점을 두 개를 우리 2025년도 저점과 하반기 때 저점 두 개를 연결해서 요 채널을 제가 하나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요?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막 나올 수는 있다. 추세가 막 확 터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 구간 안에서 35만 원대의 30% 비중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수익도 났다가 다시 손실도 났다가 아니면 본전 났다가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수익 날 때 일부 좀 정리하고 손실 날 때는 또 조금씩 사고, 지금 그려드린 요 빨간색 채널을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런 단타 구간으로 보시고, 다시 나중에 추세를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나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하루 차이로 이제 오가면서 네네. 어떤 분들이 많이 생겼냐면 내가 수익 중이었어요. 근데 그 수익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상실감, 내가 이거 수익 비중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익을 냈던 거를 다 뺏겼다, 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비단 이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사실상 이제 차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종목 공부만 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승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이 되는 구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샀는데 오늘 올라갔어. 엊그제 샀는데 오늘도 올라갔어. 그런 상승장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장이에요. 보통 그런 상승장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보면 파동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냐면 3파에 해당이 돼요. 보통은. 물론 이제 사이즈가 또 다르지만, 그러면 1파, 2파 때는 긴가민가 해서 이게 저점이 깨질 거니까 모르지만 3파 때는 신고가가 돌파되기 시작하고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랠리가 생각보다 엄청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일 긴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파동이 3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개인들이 어디쯤에서 들어오냐면 이제 이때부터 들어와요. 여기 초반에 들어오시면 정말로 중고수. 네. 직전 고점 돌파하는 요 초반에 들어오시면 중고수고, 보통 이제 객장에 이제 유모차 끌고 오시는 단계가 여기쯤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들어온 다음에 몇 번 수익도 냅니다. 그래서 난 뭐 주식으로 하는데 하루 10% 20% 수익 못 내면 그거 바보지, 이런 장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 감고 사도 눈 감고 사도 막 이제 수익이다. 삼전 SK 맞아. 안 사면 바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증시에서는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6.3 지방선거가 나름 이벤트 데이로서는 딱 그 전까지 금융위와 기관들이 수급 뽑아주고 ETF 2배짜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생기면서 거기다가 인버스까지.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구간을 확 풀어주는 그런 시장이 5월 말에서 지금 6월 초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 1파의 고점을 훼손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4천을 본다, 3천을 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고, 다만 이 8천, 9천에서 3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부터는 최소 한 20, 30% 이상씩의 변동성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간을 사실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높아서 못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래량 없이. 네, 개인들만 털리고 금융위들은 매도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규모로 매도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밑에 받쳐주는 세력이 자기네들이니까 안 받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도 치고 네, 밑에는 개인들 뭐 받치다가 네, 계속 털리고 그리고 반대 매매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이제 우리 초보분들은 추세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1000포인트 내외로 뭐 아니면 또 1000포인트 내외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터질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현금 들고 짧게 방망이 잡으면서 단타로 해야지 어제 샀는데 오늘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어. 이 장대 양봉이 끝에 잡으면 내일 또 갑자기 또는 뭐 하루 이틀 조금 반등은 주겠지만 다시 또 하방으로 꼬라 이렇게 박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월과 7월은 최대한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6월, 7월에 그럼 남은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7월 달은 이게 전쟁이 만약에 6월 달까지 거의 마지노선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유가가 지금 90달러 부근에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하고 있고 환율은 지금 1560원을 찍었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1500원대가 지지 역할을 하면 중기적으로는 1600원이 보이고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성이 끝나지 않았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7월 달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왕거래 프로젝트 뭐 애둘러서 동해 쪽에 다시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이제 뉴스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만약에 비축유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3파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증시 같은 경우에도 9,000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6월 달에 좀 반등 준다고 해서라도 수익을 좀 내고 또는 현금 확보를 일부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지 6월과 7월 달 갈 때까지 좀 보시고 7월 달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좋을 거예요. 다만 속도 그동안에 이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말만 나와도 이거는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했을 때는 또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 4 이후에 그다음 뭐가 나오냐? 결국은 아직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 위쪽은 9,000에서 1000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유 종목은 이제 변동수 구간에서는 계속 조금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하루에 10% 뭐 20% 오늘 같은 이런 시장들이 왔다 갔다 앞으로 하니까. 펼쳐질 수 있으니까 네. 그 대신에 이걸 먹는 사람은 누가 될 거냐? 고점과 저점의 내 평균 단가가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잘하면 빠져나오는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 이상에서는 정리하고 중간 이하에서 내 평균 단가를 맞춰야 네. 반등을 줄 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피라미드 형식의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위쪽의 역피라미드 방식은 지금의 추세에서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철저하게 피라미드 방식으로 해서 잡기는 하되 내려올 때마다 비중이 내가 원하는 그 비중만큼이 아래쪽에 깔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부자님께서 두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두산에너빌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일 꼭지 자리가 2007년도에 14만 6천 원 자리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지만 원전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암흑에 거의 한 2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20년을 가까이 보내고 최근
바닥을 짚고 올라왔다가 요즘에 가장 또 핫한 게 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I는 전력이잖아요. 그럼 전력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에너지원들이 얘기가 나올 때 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랠리를 펼쳐줬어요.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또 무슨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 제일 꼭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바닥이 쌍바닥이 되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전저점이 단 1원이라도 안 깨면 된다 그랬잖아요. 쌍봉이 되는 첫째 조건은 고점을 단 1원이라도 돌파를 못하면 쌍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고,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봐야 되느냐? 일단 우리 아까 그때 배웠던 것처럼 파동이 어쨌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1파라고 생각할 만한 고점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고점과 저점 안에서의 피보나치 비율 눌림목 자리예요. 자, 그럼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반등 이렇게 고점 저점 피보 비율을 그려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많이 내려오면 236에서 한 382 정도까지는 상시 꼭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다음 레벨이 0.5, 618. 일단 지금 조금 아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82 0.5까지는 382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강하게 반등을 못 해주면 제가 지금 좀 우려하는 케이스는 다음 레벨이 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구간 안에서 좀 시장이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면서 변동성을 주면 그래도 한 9만 원대, 10만 원대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올라오기는 하는데 뭐 흐지부지하고 계속 좀 밑으로 빠지려고 한다. 21선도 못 살리고 뭐 61선도 못 살린다. 지금 제가 보는 건 월봉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못 살린다고 하면 지금 아래쪽 절반 이하 레벨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시장의 컨센은 얼마 정도 주냐면 15만 원 정도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컨센으로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컨센과 반대로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살짝 컨센과 반대로 향해서 가는 케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해줬던 종목인데요. 시장 컨센은 90만 원 정도를 준다라고 합니다. 항상 컨센 부근에 오면 일정 부분의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대에서는 한번 때렸어야 됩니다. 컨센 이렇게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네, 지금 여기 화면 번호 보시면 0663번인데 여러분들 재무추이 열어 놓으시고요. 신고가 가는 목표치들을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야, 이 정도 밸류는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실 신고가 가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100%. 그렇죠? 근데 친절하게 90만 원대 딱 주니까 91만 원, 90만 원 오면은 일단 한 번은 자르는 거예요.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긴 하지만 한 번 자르고, 지금 그러면 배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배열이냐? 자, 일단 121선은 정배열, 241선은 정배열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찝찝한 게 61선 조금 꺾일 것 같고 21선은 올라탔다가 좀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을까? 결국은 21선과 61선과 그 다음에 기존의 121선, 241선, 그렇죠? 요 배열들이 다 정배열이 되는 구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 현재는 121선과 241선 사이의 공간 안에서의 바닥 잡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조금 살아나는, 오늘 상승률을 보니까 지금 기존에 봤던 코스닥이 아니에요. 오늘 뭐 역대 최고의 뭐 어떤 상승률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섹터 좀 어떻게 6월, 7월 약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추세가 다 깨져버렸죠. 아주 이런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차트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좀 눌릴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세게 해줬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물론 이제 깜짝 반등이 한번 올라왔어요. 이때. 네, 그래서 정말 세다. 그러면 요 저점을 안 깨지면서 코스닥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1선을 올라탔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150짜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깨지면서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과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지수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패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2차 전지나 바이오들이 그런 그림 가운데서 같이 좀 동반 수급들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셔라. 자,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은 일단 추세는 다 깨졌어요. 21도 깨졌고 60일도 깨졌고, 다만 120과 240은 뭐 천천히 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캔들 자체는 240일까지 투매가 나온 상황이고요. 고점과 저점을 일단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코스닥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382에서 0.5에 해당하는 자리죠. 900대 초반 요 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내려올 때 좀 뜨끔했어요. 저 부근까지는 제가 열어는 놨었는데 사실상 어제 900 종가를 거의 900 초반 정도까지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거 800대 또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단 900선에서는 조금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럼 지금은 위쪽 자리들이 지금 1000, 그 다음에 뭐 1100, 요 매물대 자리가 엄청 좀 강한 매물대 공간에 있어요. 여기를 쉽게 돌파는 쉽지 않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와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자, 파동이 그동안에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쭉 뽑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날려왔단 말이에요. 밑에 레인지는 사실상 850이나 뭐 800대 초반이 있긴 하지만 여기를 내려가면 올해 다시 신고가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 900선은 그래도 지켜주려는 의지가, 오늘과 같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 오늘만으로는 아니고 조금 더 며칠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요 위로 엄청 세게 올라오는 파동이 나오면, 네,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자, 여기 구간에서 최소한 지금 여기 1200에서 최근까지 빠졌던 이 900포인트 있죠. 앞으로 6월, 7월, 8월 가는 데서 이 절반 이상 올라오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주면 그 다음엔 이제 시장은 또 변동성 구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무슨 이평들을 살려야 되냐면 22평을 살려줘야 돼요. 62평은 역배열. 그렇지만 천천히 가겠죠. 120과 240은 어차피 정배열이니까 당장 안 죽어요. 그럼 이 구간 지금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이 구간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는 순환매 테마들,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우주항공 테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7월달, 8월달 가면서 뭐 월드컵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뭐 군데군데 뭐 이런 순환매 테마들,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 제약바이오도 지금 요 구간 안에서는 추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수 구간 안에서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들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만 나와도 그래도 감사하다. 요게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1000포인트는 확실하게 다진다라는 의지가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뚫어야 되는 게, 고점에서 내려오는 요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를 뚫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패턴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는 시점이 언제쯤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 중에 이런 변동성 구간들이 앞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게 그나마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는 가장, 코스닥 지수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이거보다 더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1000에서 요 1100 사이가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네. 올라오더라도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맞고 시장이 21선을 못 살리는 거예요. 61선도 못 살리고.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어디냐? 900선이 깨지는 경우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아무튼 뭐 이런 그림들은 올해 우리가 분기 실적 나오는 거랑, 왜냐면 코스닥이 사실상 환율에 타격이 굉장히 좀 커요. 유가 상승에서 타격이 크고. 성장주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또 하반기 막 스물스물 나오면서 최근에 채권 금리 올라가고 막 변동성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 한은에서도 최근에 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1000에서 1100 1000에서 말도 버벅거리는 이유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1000에서 1100포인트를 강하게 못 살리면 어쨌든 간에 좀 최악의 경우는 900선이 깨지는 경우도 조심스럽게 염두는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정책 기대감으로 그렇죠. 1000과 1100 사이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맞아요. 올라가기를, 네.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치캠프 종목픽, 매주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 구독 한 번으로 전문가 4인의 종목 추천과 투자 인사이트를 모두 받아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트렌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뤄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